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과 탄핵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날입니다. 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문 그리고 내란죄 첫 형사재판에 이어서 잠시 뒤에 탄핵 심판 10차 변론도 진행되는데요. 정치여담 오늘은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또 SBS 정화석 논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정화석 논술위원께서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윤 대통령 오전에 구속 취소 신문 마치고 지금 현재에서 10차 변론을 준비 중인 거죠? 그렇죠.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했죠, 윤 대통령이. 그래서 10시에 출석한 그 형사 공판 준비기일 1차죠. 거기에 이제 구속 취소 청구 심판까지 이제 신문까지 네. 함께 했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치소로 다시 돌아갔다가 뭐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 뭐 예상도 있었지만 바로 거기서 헌법재판소로 바로 가가지고요. 네. 윤 대통령이 뭐 12시 전에 헌재에 도착해서 아마도 그 피청구인 대기실에서 점심을 먹고 뭐 이 변호인들하고 회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지금 원래 2시였던 게 1시간 미뤄서 3시에 이제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10차 변론 기일을. 그래서 3시까지 아마 좀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전에는 인대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신문이 열렸습니다. 자,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검찰이 주 2, 3회 집중심리 요청을 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실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직접 발언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뭔가 뭐 직접 발언하실 의향은 원래 없으셨던 걸까요?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셨던 김기영 대변인.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형사재판에는 원래 피의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직접 나갔고, 자, 그런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나갔을까요? 아무래도 뭐 정치인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디서 누굴 만나느냐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당연히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헌재 재판처럼 비상계엄의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거는 당사자뿐이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본질적인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으면 연출됐으면 본인이 하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변호인 측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게 무엇보다도 변론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서류상의 문제나 이런 앞으로 변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또 구속을 시키느냐 아니면 구속을 취소하느냐의 부분도 충분히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참석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이 자리의 어떤 무게감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은 뭐 이 내란에 대한 혐의를 받으면서 이 재판부와 검찰과 그리고 형사재판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도 본인이 피청구인인지 네.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헌재의 8차 변론, 9차 변론까지 보더라도 나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인데 당신들이 여기 앉아있으면 조금 압박을 받지 않겠냐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형사재판이라든지 구속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앉아있는 부분들은 내가 대통령이야. 잘 판단하시오. 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인데 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면 형태가 어떻게 됐든 치더라도 네. 피청구인처럼 처신해야 되는 것이고 피고인처럼 처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화석 논술위원,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이제 첫 재판에 출석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용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그렇죠. 내란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검찰 측이나 이 피고인 측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이 신경은 상당히 곤두서있을 텐데요. 오늘은 첫 1차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쟁점과 증거 이걸 양측에서 좀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 이제 공소 사실을 이제 적어놨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검토를 하고 그러면 증거나 쟁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공판 준비 기일이고 이거 통상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한 2번 정도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한 10분 조금 더 하고선 끝났거든요. 네. 이 변호인 측이 아직 이 검찰의 공소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한 3주 정도는 좀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달 24일로 이제 2차 공판 준비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 24일 공판 준비기일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판으로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검찰이 넘긴 공소 기록이 한 7만 페이지 정도에 이른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뭐 필요할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제 이 각 측의 주장이 네. 이제 나왔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만기가 된 상태에서 그냥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적인 무효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 검찰 입장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계산 방법이 달라서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네. 다시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 경찰에서 모두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가면은 인치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네. 이 일종의 이제 신병의 인수인계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확한 절차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 하나 있었고요. 네. 하나는 공수처가 수사한 게 위법한 수사인데 그 위법한 수사에 따른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주장. 그다음에 이미 뭐 헌법재판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진술이 나왔고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는. 네. 이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찰 측은 반박을 했고요. 네. 자, 김경우 대변인 일단 이번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기록이 방대해서 내용을 전혀 못 봤다. 그러니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던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혹시 이게 형사재판에 시간을 끌려는 전략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저희가 뭐 아무리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침대 축구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논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만 페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란 혐의라는 게 개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까지의 어떤 경찰 조서 관련해서 하나하나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던 홍장원 전 1차장의 메모마저도 이게 그분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어떤 광풍과 민주당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그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상황에서 뭔가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객관적인 어떤 진술을 했을까? 네. 아니면 그때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죄를 좀 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네. 한 3주 정도 기간을 줬는데 그게 과한 시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는 준비 기일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일이 있었을 때 그때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뭐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거나 갑자기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침대 축구를 구사한다면 그때 비판하셔도 늦지 않는다고.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이재명 대표의 침대 축구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이제 물타기 하려는 뭐 그냥 전형적인 논평인데 뭐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저질렀다면 그 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런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요. 일단은 7만 쪽의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 인정이 됩니다. 시간 끌기라고 본다기보다는
워낙 이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이 됐을 때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탄핵 심판의 결과야 나름 뭐 이미 다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현재는 대통령 직만 상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 재판은 본인의 개인적인 윤석열이 평생 감옥에서 썩느냐 아니면 최고형에 달하는 사형을 언도받느냐 이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 끄기라고 비판할 생각도 없고요. 차분하게 형사 재판에 잘 대응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다만 뭐 구속 취소라든지 그 재판에 대한 수사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잘못을 빠져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은 안 보이는 게 좋겠어요. 네. 시간을 끄는 거는 보장을 하되 어처구니없는 어떤 법을 흔드는 법적인 근간을 흔드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하면서 차분하고 정당하게 재판에 임하셔라.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첫 형사재판과 함께 구속 취소 신문도 이루어졌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절차가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구속 신문이 끝난 뒤에 기자들 만난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구속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 공수처 검사와 이제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문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설명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관순 노세련 윤 대통령 측 구속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한테 당신이 발부했던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구속 취소 청구 사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좀 그 계산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게 1월 15일 오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구속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24일 자정까지예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빠지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보통 구속영장 뭐 실제 심사라든지 체포 그렇죠. 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빠지는데 요거를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들어간 시간만큼을 빼자는 거예요. 네. 시간을 빼면은 그 시간만큼 계산해 가지고 그 총합을 딱 빼면은 언제까지가 구속 기간이냐면은 25일 자정까지가 구속 기간이다. 네. 이게 변호인 측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26일 날 구속영장이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일단 그럼 풀어주고선 그 다음에 뭐 영장을 신청하든지 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다라는 그 얘기인데 검찰의 계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걸린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총합을 해서 그만큼 빼는 게 아니라 날짜, 그러니까 그 체포 적부심에 들어간 날짜, 뭐 구속심 피의자 신문에 들어간 날짜 이런 이 날 수를 계산해서 빼면은 1월 27일까지가 구속 기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6일 날 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적법하다라는 게 이제 검찰 주장이고요. 네.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사실상 검찰은 여태까지 그렇게 날짜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네. 그런 선례가 있고요. 선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걸 시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빡빡하게 따진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그 어떤 그런 형사소송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피의자가 불리하지 않게 하는 것을 뭐 원칙으로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생각은 할 텐데요. 네. 글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릴지 이거는 뭐 열흘 내로 뭐 좀 더 이제 추가 자료를 받아서 재판부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이 끝나고 이제 나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기욱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손을 재판부가 만약에 들어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은 즉시 풀려나게 되고 이제 공관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안위에도 뭐 큰 변화가 생기겠지만 여론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군요. 여론에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인신 구속을 통한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법원에서 인정해줬다. 사실상 그렇다면 여론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구속되고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유무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대통령 측이나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없는 상황이었고 체포됐을 때 체포영장 발부 부분, 그다음에 구속 기소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법 적용이 얼마나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 자체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체포되고 구속됨으로 있어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풀려남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뭐 거리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전화가 왔을 때 좀 더 본인의 어떤 의사표명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약간의 민주당의 어떤 결집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서영주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풀려난다면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반발할까요? 당연히 반발도 하겠지만 물러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주장하는 위법성에 대한 수사의 불법성, 이거는 예전에 체포적부심에서도 이미 중앙지법에서 판단을 받았던 거예요. 서부지법의 영장 이런 부분들은 다 위법하다. 판단해 주십시오 했을 때 서울중앙지법이 아닙니다. 정당한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구속취소도 또 리바이벌입니다.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데 법원이 그러면 또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구속 사유에 소멸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범죄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죠. 아까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있고요. 지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자체는 헌재에서 봤듯이 본인의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어떤 체포도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른 함께했던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 등등과 증거인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관저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직도 경호처에 경호부장과 경호차장이 있는데 관저 들어가서 잡아오려면 43일 걸립니다. 그거는 웬만한 범죄인보다 큰 도제 우려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법원에서는 구속 취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뭐 구속 취소 결정 여부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